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 사연함에 들어온 편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50대 중반 여성이 보내주신 긴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열어보는 순간 첫 문장에서부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는 제 뱃속에서 낳지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58살입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 산다고 하니 쓸쓸해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제 아들이 매일 전화를 걸어줍니다. 엄마 오늘 뭐 먹었어요? 나 걱정 말고 건강 챙기세요. 그 목소리 하나로 저는 하루를 버텨요. 그런데 이 아들이요, 사실 제가 낳은 아들은 아닙니다. 계모로서 키운 아들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 그 아들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당당하게, 뻔뻔하게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계모잖아요. 친엄마도 아닌데 왜 나서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20살에 첫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동네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고 업어주고 재우고 엄마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 20년 동안 저는 3번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3번 다요. 매번 무너졌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도 못 낳으면서 우리 집에 왜 있어? 첫 남편은 장남이었어요. 때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이 컸죠. 시어머니는 유산할 때마다 절 비난하셨어요. 있던 애도 내가 잡아먹었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40살이 되니까 남편도 달라지더라고요. 외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대놓고 말했죠. 아이도 못 낳으면서 왜 여기 있어? 결국 저는 40살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몇 년은 공백이었어요. 자식도 남편도 친정도 없었어요. 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삶의 끈은 제가 놓는다고 놓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일하던 백반집에 한 남자가 자주 왔어요. 늘 존댓말을 써주셨어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녹았어요. 몇 달 후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랑 같이 살아보시겠어요? 저는 두렵기도 했지만 또 한 번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혼을 했습니다. 43살의 봄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에게는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은 준우. 처음 만난 날 준우는 제 손도 잡지 않았어요. 아빠 손을 꼭 잡고 서서 절 째려봤어요. 눈에 날이 서 있었어요. 13살 아이의 눈빛이 그렇게 차가울 수 있나요?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준우의 친엄마는 준우가 10살 때 떠났다고 했어요. 말도 없이 새벽에 집을 나갔대요. 그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거였어요. 준우와의 생활은 전쟁이었습니다. 밥을 차려놓으면 안 먹었어요.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몇 달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말했어요.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제 자식보다 100배 어렵다니까.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서러웠어요. 준우랑 나 온 동네가 다 알고 있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준우는 또 밥상을 안 봤어요. 남편이 화를 냈죠. 최준우, 엄마가 해준 밥 왜 안 먹어? 그러자 준우가 처음으로 소리 질렀어요. 친엄마도 날 버렸어요. 새엄마라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 여자가 해준 밥에 독 탔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말에 남편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준우를 감싸 안았습니다. 남편의 손바닥이 제 뒤통수를 쳤어요. 아팠어요. 그런데 준우가 절 밀쳐냈어요. 내 얼굴에 손대지 마세요, 아줌마. 그러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준우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날 싫어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구나. 또다시 버림받을까봐 무서워서 마음을 안 여는 거구나. 그래서 결심했어요. 준우를 지키자. 내가 먼저 다가가자. 그리고 몇 달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준우가 친구를 폭행했습니다.
저는 학교로 달려갔어요. 준우는 교무실에서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상황을 들어보니 준우가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았대요. 엄마가 바람났네. 새엄마 얻어서 산대. 준우는 참다 못해 주동자를 때렸던 거예요. 그런데 폭행이 과했고 친구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친구 엄마가 절 보더니 말했어요. 아, 당신이 계모야? 계모라서 애가 이렇게 아무도 안 무서운가 봐.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어요. 저는 준우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준우가 놀라 절 쳐다봤어요. 그러자 또 한 대 때렸어요. 너도 그만해. 내가 왜 내 아줌마야? 엄마지. 난 내 엄마야. 선생님께 지금 당장 사과해. 준우는 처음으로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런데 친구 엄마가 또 비아냥거렸어요. 계모라 그런지 애 공부는 신경도 안 쓰나 봐. 우리 애 팔 부러졌는데 어떻게 책임질 건데?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공부는 해서 뭐해요? 당신 아들이 먼저 놀렸잖아요. 우리 준우는 공부 안 시켜도 잘해요. 재혼이 어때서요? 계모가 어때서요? 우리 준우 옷 한번 보세요. 깨끗하게 빨아입혔어요. 아줌마는 옷이나 신경 쓰면서 저한테 그런 말 하세요. 저는 그날 준우를 위해 처음으로 싸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준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아까 좀 아팠어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준우가 처음으로 절 엄마라고 불렀던 거예요. 7개월 만이었어요. 준우가 말했어요. 엄마, 나 잘못했어요. 오늘 그 자식 엄마가 날 몰아세우는데 내게 엄마가 없다는 게 참 서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내 편 들어준 엄마가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 말에 저는 길에서 준우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준우가 말했어요. 엄마, 나랑 약속 하나만 해줘요. 엄마는 나 절대로 안 버릴 거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럼 절대 안 버려. 평생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은 달라졌어요. 준우는 아침마다 제가 차려준 밥을 먹고 학교에 갔어요. 저녁에는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죠. 엄마,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우리 준우 최고네. 그 시간들이 제게는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준우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였어요. 남편이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추락사였어요. 응급실에서 이틀을 버티다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어요. 평생 같이 살기로 한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준우 이번엔 절대 버리지 마. 저는 눈물로 대답했어요. 준우는 이미 제 아들이에요. 걱정 마세요. 남편이 떠나고 저와 준우는 둘이 남았습니다. 준우는 의사가 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꿈꿔왔다고 했죠. 그런데 의대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저는 다시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24시간 식당이었는데 저는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습니다. 준우도 과외를 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엔 과외 나가고 둘 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우는 정식 의사가 되었어요.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병원에 정식으로 일하게 됐죠. 준우가 어느 날 말했어요. 엄마, 제가 결혼할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은 유진이었어요. 얼굴이 참 예뻤어요. 준우와 나란히 서 있으니 정말 잘 어울렸죠. 처음 만난 날 저는 집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에 잡채에 된장찌개까지. 준우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죠. 그런데 준우가 예정보다 1시간 일찍 왔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유진이 밝게 웃었어요. 저는 황급히 손을 닦으며 말했죠. 어머, 일찍 왔네.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진이 앞치마를 두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양파를 안 사온 걸 깨달았죠. 준우야, 미안한데 양파 좀 사다 줄래? 네, 엄마. 금방 다녀올게요. 준우가 나가고 저와 유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준우가 나가자마자 유진의 표정이 변했어요. 팔짱을 끼고 집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죠. 여기 식탁이 없네요. 아, 부엌이 좁아서 상 펴서 먹어요. 바닥에서 밥을 먹는다고요?
준우 오빠가 미리 말해주지. 유진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준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저는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요리를 계속했죠. 그런데 12분 후 우당탕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놀라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이 뭔가를 가방에 숨기고 있었어요. 어머니, 노크도 없이 왜 그러세요? 아니, 뭔 소리가 나서. 그때 준우가 돌아왔어요. 식사 시간이었어요. 유진은 다시 밝게 웃었어요.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유진 씨. 저는 유진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았어요. 유진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 배우예요. 와, 배우라니. 어쩐지 일반인 같지 않다 했어. TV에서는 본 적이. 유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일 얘기 말고 다른 얘기하면 안 될까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그때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유진은 준우 방에 들어가 통화를 했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러고는 나와서 먼저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좀 아쉬웠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준우와 유진은 계속 만났어요. 그런데 준우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들어오면 술 냄새가 났고 말수가 줄었죠. 준우야,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그러던 어느 날 준우가 유진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상견례 자리였죠. 그런데 그날 밤 준우는 술에 취해 돌아왔어요. 며칠 후 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유진이랑 헤어졌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안 맞아서요. 준우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준우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유진은 자주 집에 찾아왔어요. 준우가 없을 때를 골라서요. 어머니, 오빠 마음 좀 돌려주세요. 손에는 스카프며 선물을 들고 왔죠. 저는 난처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 어머니입니다.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준우가 왜 힘들어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만남 장소는 큰 한식당이었어요. 예약된 방으로 들어갔는데 준우가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준우야, 너는? 방 안에는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유진의 부모님이었죠. 그리고 유진과 남동생도 있었습니다. 마치 상견례 자리 같았어요. 유진 아버지가 말했어요. 준우 어머님 되시죠? 저희 준우를 데릴 사위로 드리고 싶습니다. 데릴 사위요? 저는 당황했어요. 준우가 소리쳤죠. 저 그 결혼 못합니다. 안 합니다. 조건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유진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병원장이에요. 그 병원을 이어받을 사위를 원합니다. 그런데 준우 씨가 계속 거부하네요. 그러더니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사진은 준우 어렸을 적 사진이었어요. 죽은 남편과 준우의 친엄마가 함께 찍은 사진. 예전에 제가 몰래 숨겨둔 그 사진이었죠. 유진 어머니가 말했어요. 준우 친엄마는 어디 계시나요? 사부인이라면 본인 딸에게 계모까지 챙기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제 딸이 계모를 시어머니로 모시며 사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준우 씨에게 어머니와 연을 끊으라고 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유진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진짜 아들 생각하신다면 연을 끊어주세요. 식탁도 없는 작은 집에 사시는 분이 준우 앞날에 뭘 해주실 수 있나요? 준우는 저희 집에 오면 자연스럽게 병원장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때였어요. 준우가 소리쳤습니다. 제 어머니 모욕하는 말은 그만하세요. 제 어머니는 남들이 다 계모라고 해도 저한테는 친엄마입니다. 도망간 제 친엄마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저를 대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 어머니랑 연을 끊으라는 겁니까? 그것도 결혼의 조건으로요?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절 지키려고 소리 지르는 준우를요. 유진 어머니가 말했어요. 최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시면 병원장도 되고 좋은 집에서도 살 수 있어요. 식탁도 없는 작은 집에 사시는 분이 준우 앞날에 뭘 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의사 아들 등에 빨대 꽂아서 사시는 건 아니시죠? 진짜 아들로 생각하신다면 얼른 연 끊어주세요. 저는 그 말에 온몸이 굳었어요. 그런데 준우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제가 연주 누나 처음 만날 때부터 조사하셨죠? 제 병원에 사람까지 붙여서 절 감시하셨잖아요. 그리고 연주 누나한테 제 방까지 뒤지게 하셨나 보죠? 그래서 찾아낸 게 우리 엄마가 계모라는 거고요. 준우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그리고 연주 누나, 당신 남자 있잖아요. 연우한테 다 들었어요. 부모님 뜻 따라 저랑만 결혼하려고 했던 거죠? 저는 진심이었는데 당신은 아니었어요.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유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유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준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연우가 저한테 다 말해줬어요. 유진 누나가 저 말고도 여러 남자를 만났다는 거요. 그리고 제게 데릴 사위로 들어오라고 한 이유도요. 연우는 의대를 자퇴했고 병원장님은 의사 사위가 필요했죠. 그래서 제가 선택된 거예요. 집안도 가난하고 계모 밑에서 자란 저라면 조건을 쉽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준우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야,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내 자식을 빼앗아가려고 했다는 거야? 멀쩡히 잘 지내고 있는 내 아들을 왜 이런 시궁창에 빠뜨리냐 말이야. 저는 유진을 향해 다가갔어요. 그리고 연주 너. 내가 감히 내 아들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도 모자라서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녔다고. 짝. 저는 유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줌마, 저 배우예요. 배우는 얼굴이 생명인 거 몰라요? 내 얼굴 어쩔 거예요? 유진이 소리쳤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야, 이 망할려나. TV에 얼굴 한 번 안 비치는 배우가 있냐? 말만 배우지 행실을 먼저 단디해야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 주제에 내 아들 아까운 시간 어떻게 보상할 건데. 저는 유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진 어머니의 머리채도 한 손에 잡았죠. 당신들은 어떻게 보상할 건데. 내 아들 건드렸는데. 두 사람을 흔들어댔어요. 유진 아버지가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어요. 저는 복도까지 쫓아갔습니다. 유진 아버지의 머리채를 잡았는데 글쎄 가발이 벗겨졌어요. 어머! 저는 그 가발을 식당 홀 한가운데 던져버렸습니다. 여러 손님이 식사 중이었는데 모두가 쳐다봤죠. 유진 아버지는 황급히 가발을 집어들고 도망갔어요. 유진과 유진 어머니도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뒤쫓아 나갔죠.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와 준우는 오랜만에 둘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준우가 말했어요. 엄마, 역시 우리 엄마예요. 예전에 교무실에서 소리 질렀던 그 무서운 얼굴이 아직 남아있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이 애미를 선택해줘서 고마워. 준우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절 지켜주셨잖아요. 우리는 서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유진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준우는 친구의 소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이름은 소희. 소아과 간호사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소희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저 김소희라고 합니다. 준우 오빠한테 어머니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저는 소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준우 잘 부탁해요. 소희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빠한테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래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1년 후 준우와 소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혼주석에 앉았어요. 예전에 유진 어머니가 말했죠. 계모가 혼주석에 앉는 꼴 절대 못 봐요. 그런데 저는 떳떳하게 앉았습니다. 준우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절 지켜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는 대답했죠. 준우야, 엄마도 고마워. 내가 내 아들이 되어줘서. 지금 이 사연을 쓰는 순간에도 준우는 잘 지내고 있어요.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소희와 행복하게 살고 있죠. 그리고 저한테 매일 전화를 해요. 엄마, 오늘 뭐 먹었어요? 건강 챙기세요.
그 목소리 하나로 저는 하루를 버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날마다 그들과 잠깐이라도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다. 제가 가끔 준우한테 물어봐요. 혁준아, 그때 그 병원장 자리 포기하고 후회하지 않니? 그러면 준우가 이렇게 대답해요. 엄마, 저한테는 엄마랑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엄마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부모와 자식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제 사연이 어느 시간대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 사연을 들으신 후라면 부모님께 전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말해주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랜 시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